저희 두 번째 자막 준비해 주시고요. 이복현 금강 원장이 오히려 광물 배터리 기업을 탄압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중국 좋은 일만 하고 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말 지금 그야말로 모두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들고요. 아까 현대차 얘기도 지금 좀 해주셨는데 현대차가 30조 원 투자 미국에서 발표해서 트럼프 대통령 흡족하게 관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 자동차 쪽 밸류 체인 가운데서 정말 그 광물 배터리 중요한데요. 금융감독원이 2월 말 주식 가치를 크게 희석하거나 일반 주주 권익을 훼손할 수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비율, 할인율 등을 고려해서 주식 가치의 희석 여부를 판단해서 중점 심사 대상을 선정해서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요. 예. 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타법인 출자나 신규 사업에 투입하는 경우에도 일반 주주 권익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살핀다는 내용입니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도 심사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최근 3년 연속 재무 실적이 부실하거나 재무 구조가 악화된 한계 기업, IPO 이후 실적이 당초 예상과 크게 괴리된 경우, 또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가 인수나 주선에 참여한 경우 역시도 심사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금감원은 앞서서 언급한 중점 심사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유상증자 건의 경우 해당 이슈가 발생한 경위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또 향후 대응 방향 이런 것들을 심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를 놓고 금감원이 상장사 자금 조달에 제동을 걸면서 있지도 않은 인허가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최근에 삼성 SDI와 하나 에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유상증자에 좀 제동을 걸어오다가 제도를 마련한 건 2월부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도 이후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완전히 제동건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었던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네. 그건 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고요. 예.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네. 바로 IPO, IPO. 기업 공개, 신규 상장할 때, 네네. 그 다음에 유상증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주식을 찍어내고 상장 후에는 또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발행해서 새로운 돈을 기존 주주나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금 조달의 방법인데요. 갑작스럽게 금감원에서 그것도 대통령께서 자리를 비운 사이 증자 인허가권을 쥐겠다는 게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사실 뭐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출하고 계시고 또 유상증자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무엇인지 네. 그것도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사실 그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심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유상증자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또 작은 정부와 큰 정부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서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이런 흐름에서도 좀 알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분명히 이번 정권에서는 시장 경제 우선, 자율 경쟁 우선이라고 정책을 밝히고 있는데 왜 금감원에서 증자를 인허가 방식으로 가겠다는 건지 이건 정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돌아오시면 반드시 이러한 금감원의 행태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금감원이 시장 경제를 역행하는 무리한 규제를 왜 갑자기 도입하고 있지도 않은 권한을 쥐고 월권을 하겠다는 건가?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 매우 우려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예. 증권사 등 업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역동성을 현저하게 둔화시키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면서 선진 자본시장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유상증자가 좋은 거고 또 어떤 게 나쁜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 유상증자는 기업이 돈을 받아서 투자받아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신주가 발행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고 주주 가치 즉 기존 주식 한 주당 가치가 희석되고
그래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진한 커피를 이제 좀 한 잔 마시다가 물을 타게 되면은 커피가 연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커피의 양이 자본금이고요. 음. 커피의 농도가 주주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주 가치. 네,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 많아지고 주주 가치는 농도는 연해지죠, 낮아지죠. 네. 네, 여기에 설탕을 부채라고 할게요. 부채 비율도 떨어집니다. 달콤하고 진한 커피에 물을 타면 이렇게 커피가 연해지고요. 기업은 재무구조 안정화 효과도 또 얻어갈 수 있는 건 있지만 네. 한 주당의 주가에 대한 가치는 좀 희석되는 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려는 이유는 공장을 짓거나 R&D 투자, 인수합병 등 사업 확장에 활용을 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거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운영 자금의 확보를 하거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모든 기업들이 다 처음부터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 가능성과 비전, 기술력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뭐 많이들 보셨을 차트일 것 같아요. 왜 실적이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자료. 이렇게 가잖아요. 롤러코스터. 아니요, 적자. 적자.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쭉 성장하는. 쭉 성장하는. 네, 어느 순간 저점 찍고 고점으로. 그렇죠. BEP를 회복하고 나면 이 기업이 적자 동안에 비축한 그런 어떤 기술력과 뭐 자본 등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뭐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거쳐서 결국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맞이하게 되는 게 이런 기업인데요.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러한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게 하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터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모험 자본가로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식시장 안에 있고 유상증자는 언제든 내가 가진 종목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 유상증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서 발행 주식 수 등 유상증자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오너나 회사가 왜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됐는지 투자자들이 잘 해석해야만 합니다. 유상증자가 결과적으로 나쁜 유증이 아니라 좋은 유증이 되려면 기업 경영진이 꼼수를 부리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방향의 유상증자가 아니라 정말 기업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요. 또 그 기업의 투자금이 반드시 성장하는 데 쓰이고 결과적으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좋은 유상증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성장성, 실적을 따라서 주가가 큰 폭의 유상증자를 할 때 좀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이후엔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과 우상향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예. 근데 그걸 그 미래를 어떻게 미리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미리 알기가 어렵고 아무도 알 수가 없고요. 그게 유상증자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래도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나마 좋은 유증, 나쁜 유증 이런 것들을 구분하시려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그 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할지 말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전적으로 시장에서 또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해야 할 그런 문제이고요. 이런 그 시장에서 판단할 유상증자의 적정성을 왜 금감원이 판단하는 것인지 여기에 투자자들의 분노가 들어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님은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우리 증시에 또 하나의 규제로 더해질 유상증자 중점 심사를 도입하고 상법 개정에 얼마 남지도 않은 직까지 거시고 왜 국가안보에 중요한 광물 배터리 기업들의 유상증자를 극구 막으셨는지 고려아연과 금양 주주분들에게 소상하게 밝히시고 기업들이 고사하거나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우리 애국 투자 주주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논의하셔야 할 겁니다. 방금 주주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주주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지금 뭐 금감원장이 광물 배터리 기업 탄압하는 거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 가운데 유상증자를 하겠다면서 금감원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곳이 14곳인데 그 가운데서 3곳이 저지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려아연, 금양, 미래산업입니다. 당시에도 유상증자로 코스피 상장사가 금감원으로부터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는 게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들을 막았고 지적받은 상황들도 굉장히 좀 많았다는 게 그렇죠. 특징이었거든요. 금감원이 고려아연의 증권 신고서에서 지적한 것 중에서 이거 좀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내용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어요. 네. 설명할까요? 좀
쉽게 가능하실까요? 너무 어려우면 너무 내용이 사실 많고 사실 예, 좀 어렵거든요. 뭐 간략하게라도 쉽게 뭐 그런 어, 식으로. 금감원이 고려아연의 증권 신고서에서 지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공시를 하지는 않았던 건데요. 다만 유상증자로 조달할 자금에 대해서는 차입금을 상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던 유상증자였습니다. 그 유상증자 2조 5천억 원 규모였고요. 그 가운데 2조 3천억 원을 빚을 갚는 데 쓰고 1,351억 원 온산 재련소의 시설 투자, 658억 원은 풍력발전소 건설 이렇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차입금 상환에 쓰이게 되면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예. 이는 당장의 필요성을 설명하지는 않았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좀 고려아연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경영권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서 이들의 그러니까 상대편의 MBK의 지분율을 희석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아연 측에서는 묘수다 이렇게 좀 반응을 했었던 유상증자였는데 네. 근데 유상증자에 대해서 고려아연에 준비했던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여러모로 좀 알고 싶은 게 많다라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고 네. 그에 대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좀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유상증자를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은 맺어졌고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그 경영권 분쟁에서의 어떤 도구로 쓰였더라도 예. 결국은 고려아연이 기업을 뺏기지 않겠다는 거기 때문에 국익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극구 이걸 좀 가로막는 게 결국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이나 국익을 위한 길인가, 금감원이 잘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꼭 좀 생각을 다각도로 해보면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 문제고요. 금양 같은 경우도 현재 금감원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 뛰어든 게 이 금양이 2020년경부터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1조 원의 부산 기장 공장에 투자를 하고요. 또 1,000억 원 규모로 콩고, 리튬 광산 지분을 투자를 했는데 자금 부족으로 지금 상장 폐지 위기까지도 내몰린 상황입니다. 예. 금양이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금감원이 금양에 또 보완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유상증자가 지연이 됐어요. 근데 계속 보완 서류를 유지하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내려가죠. 예.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5만 원에서 계속 하락하게 되면서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에 대한 동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낮은 주가에서 유상증자를 해봤자 원하는 규모만큼 할 수 없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면서 예. 회사 측에서 유상증자를 철회하게 됐고요. 그 결과로 결국 주가는 2만 원대까지 급락을 하게 됐죠. 금감원의 심사로 유증도 못하고 거래소에서는 유증을 번복했다라고 하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금양에게 벌점 7점, 공시위반 제재금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적 판단의 일환인 유상증자에 대해서 결정이 번복됐다고 그것도 금감원의 제동 속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피눈물을 머금고 결정을 번복한 것인데 예. 이걸 빌미로 해서 벌점을 매기는 게 거래소가 투자자를 정말 보호하려는 취지로 하는 것이냐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나왔었고요. 기업의 경영적 결정에 금감원과 거래소가 이렇게 제재를 했을 때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예. 그것이 유독 광물 배터리 기업들을 향한 것이라면 국가 경제에 있어서 분명 미래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금양은 앞서서 지난해 10월 몽골 광산 개발 사업 관련해서 공시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을 또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지난해 17점을 받아서 이것도 굉장히 지금 기업을 지속하는데 우려가 되는 어려움이 상황이 있죠. 있고 예. 여기에 자본금도 이제 부족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서 감사 의견 거절이 나왔습니다. 아 거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지난주 그 상황- 금요일, 지금 최근이네요. 지난주 금요일이요. 네. 이렇게 되면서 금양 측은 지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외 투자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보시죠. 네. 금양. 예. 예, 금양.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채팅창에서 금양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홈페이지에 확인해 볼게요. 게재가 됐습니다. 예.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내외 투자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투자 유치를 완료해서 감사인의 의견 거절 근거를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습니다. 예. 일단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유상증자를 못하게 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유동성 부족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데스밸리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데스밸리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조 원의 공장을 짓고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원래 올해 6월에 완공이 예정이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금 필요한 자금을 유상증자로 하려고 했던 건데 못하게 막아서 돈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공사가 그럼 지금 중단된 거예요? 중단됐어요. 그래서 건설사에 이제 자금도 지금 안 되는 상황도 있었었고, 근데 금양 같은 경우는 수주 받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나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금양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금양은 4695 배터리를 처음 개발했고요. 지난해 첫 해외 공급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공장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수주가 들어온 것이고요. 지난해 12월 사우디와의 4685 배터리 계약이 1,376억 원 규모였고요. 예. 지난해 9월에 미국 나노텍 에너지사와 6년간 2조 3천억 원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금양은 계속해서 뭐 걸프 쪽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등의 중심으로 해서 수주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자금 조달이 이렇게 막혀서 좀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주들은 왜 건건이 고려아연과 금양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금감원이 걸고 넘어진 것이냐며 분노하면서 일각에서는 주주 보호에 탈을 쓴 매국 행위다라고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주주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고려아연 한 가구 한 주 사기 운동 맞아요. 계속되고 있고 뭐 제 유튜브까지 오셔서 한 주 샀어요 이러시는 분들 인증하시는 계시더라고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계시고요. 금양 주주분들은 금융감독원 민원부터 시작을 해서 감사원 감사 요청, 부산시 민원 제기, 국민신문고 등록,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국회 국민청원 등 할 수 있는 대응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시고 매우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밤에 잠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금양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보면 또 대부분 배터리 아저씨 지난주에 우리가 뵀던 박순혁 작가님. 박순혁 작가님과 이제 연계를 시켜서 기사를 좀 쓰고 있어요. 네. 박순혁 작가가 추천한 금양 어쩌나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건 좀 허위고요. 금양 홍보이사 활동을 하신 건 맞는데 배터리 8대 종목을 미셨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금양은 없습니다. 어. 직접적으로 금양을 추천한 적은 없고요. 사실 수주까지 받고 공장만 다 지으면 배터리 셀 기업으로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함께 뒤를 이으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점유율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금양이 이렇게 된 것은 금감원의 제동과 거래소의 벌점 이들의 합작품이고요. 박순혁 작가가 직접 저한테 좀 전언을 해주셨는데 뭐라 했죠? 전달을 해드리면 예, 전원입니다. 여러분, 전원. 그 좀 순화해서 예. 전언하면 친중 매국노 행태를 보이는 거래소와 금감원이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고 조직적으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셨네요. 예, 박순혁 작가의 전원까지 들었는데 사실 얼마나 분노해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금양과 고려아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사실 필수적인 기업들 아닙니까? 미국에서 먼저 얘기했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들인데 네. 이 기업들이 이대로 죽는 것만을 바라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살아남을 방법이 또 있는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려아연은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와 그를 앞두고 나올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슈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이사회를 장악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법적 다툼과 지분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고려아연이 승기를 확실하게 잡게 된다면 최윤범 회장이 그대로 잘 경영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직원들과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K 파트너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데요. 예. 이들이 몸집을 키운 방식이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해체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던 국내 2위 유통업체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회생 절차 과정에서 MBK 파트너스가 최대 주주로 올랐는데요. MBK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에 자산만 4조 원을 내다 팔았고요. 이를 배당금으로 받는 형식으로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주주인 MBK에겐 매우 큰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다 털리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고려아연을 절대 지켜야 한다는 애국 주주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1974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세운 재련소로부터 출발한 글로벌 1위의 비철금속 재련 기업입니다. 최근 중국이 수출 통제하고 있는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핵심 광물 3가지를 국내 유일로 생산하고 있는 또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고려아연이어서 핵심 광물 공급망 기업으로 가치가 높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하원 의원 쪽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MBK 파트너스의 위협이 우려스럽고 친중 쪽의 그런 움직임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좀 대통령에게 올린 그런 내용도 한번 전달해 드린 바가 있죠. 편지를 전달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 이 고려아연은 전구체, 안티모니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소재들까지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양은 한때 시총이 엄청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는 기대감이 좀 컸다고 볼 수 그렇죠. 있으시겠을 텐데요. 시총이 9조 원 넘게까지 갔다가 현재 주가 90% 급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9조 2,360억 원에서 6,300억 원대로 쪼그라들었는데요. 이번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서 상장 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됐고 주식 거래까지 정지가 됐습니다. 금양은 오는 4월 11일까지인 이의 신청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만이 상장 폐지 순서로 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11일까지 기업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네. 않다면 이의 신청이 없다면 상장 폐지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금양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긴다면 콩고 리튬 사업과 469 배터리 공장 완공까지 된다면 또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 또 양산에 따른 또 수율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부산시 관계자도 금양이 관련 기술과 공장을 가진 만큼 이번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금융감독원이 도리어 중점 심사 대상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삼성 SDI,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괜찮다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두 기업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규모가 사실은 좀 더 큽니다. 더 커요 오히려. 기업이 더 크기도 하긴 해요. 근데 삼성 SDI는 2조 원 규모고요. 네. 그리고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역대 최대 규모 3조 6천억 원 규모에 대해서 유상증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예. 금감원이 이들 기업 측의 결정을 옹호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종목 토론방을 중심으로 다른 의미의 또 날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유상증자를 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예. 유상증자 주주가치 희석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삼성 SDI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가치 지켜준다면서 금감원에서 왜 유상증자 하게끔 허락을 해주냐 이런 또 반발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해 유상증자를 철회했던 고려아연과 금양 또 최근에 조단위 유증을 추진하는 삼성 SDI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들 간에 차별이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짚어보고 국가적인 손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역시도 따져보면서 손질할 수 있는 제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겁니다. 거래소와 금감원이 막는 유상증자와 그렇지 않는 유상증자 그 사이에 우리의 권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례없는 글로벌 재무장 시대에 기업들이 좀 빠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지배주주와 소액주주들 사이의 득실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뭐로든 또 제때 투자를 받아서 절대 도태되지 않고 그 성장의 가능성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또 그런 기업들이 어이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이복형 금감 원장에 대해서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채팅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 가운데 저희가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방송이 저희 펜앤마이크 권미란 앵커의 정치 경제 미슐랭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네. 아쉽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경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든 간에 이 경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필수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꼭 알아야만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도 하고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정치 경제 미슐랭에서 정치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에서
정치인들이 이 경제를 어떻게 악용하는지를 파헤치는 맞습니다. 그런 방송을 하고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은 마무리 코멘트, 마무리 엔딩 직접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오프닝도 제가 하고 엔딩도 제가 하면은 네. 이게 권미란의 정치 경제 미슐랭인데 뭔가 하나는 좀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엔딩은 제가 할까요? 예, 엔딩. 네. 오늘도 좀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산사에서님께서 주신 댓글이 정말 공감됩니다. 제가 좀 길게 다 설명드렸지만 예. 결국에 기업의 성공 여부를 금감원에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금감원과 거래소 쪽에서 같이 합작해서 기업 좀 성장할 수 있고 좀 중국보다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를 정말 많은 분들과 또 꺼내놓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어떤 길이 좀 올바른 길이 될 것인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또 금감원이라는 곳과 거래소라는 곳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감사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도 좀 시행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그럼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페렌드마이크는 앞장서 자유, 진실, 시장을 외쳤습니다. 자유우파 정권이 힘들게 다시 들어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의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페렌드마이크는 흔들림 없이 달려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2025년 페렌드마이크와 함께해 주십시오.